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토공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터파기라고 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고요. 여기 항목으로는 들어와 있어요. 계측관리하고 토공장비는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해서 교재를 통해서 같이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토공사를 하는 범위에 궁극적인 목적이 이렇게 지하 구조물을 위해서 지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공사는 궁극적으로 이거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땅을 파서 만들어지는 벽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그 벽을 우리는 공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공벽이 무너지지 않고 지하 구조물을 만들 때까지 존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터파기의 공법은 공벽 보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여러분들 크게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땅을 팔 때 그냥 이렇게 땅을 파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런 이렇게 보강부재를 대지 않고 파는 방법. 이걸 우리가 오픈컷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픈컷. 오픈컷은 이렇게 경사각으로 파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사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만큼의 이 각을 우리가 경사각,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경사각이 있고, 그 다음 이 흙을 파서 위로 얹으면 흙이 이렇게 쌓일 거예요. 쌓이고 더 이상 쌓이지 않고 흙이 흘러내리기 바로 직전까지의 각, 이거를 휴식각이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토지라든지 반드시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교재 보면 휴식각의 2배가 일반적으로 경사각이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가끔 묻기도 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오픈컷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렇게 수직으로 땅을 파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사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1m 미만일 때까지는 그냥 저렇게 수직으로 오픈컷으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1m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경사각으로 하거나 이제 흙막이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흙에 그냥 물성을 이용을 해서 이 공벽을 그냥 보호하는 방법은 아마도 소규모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터파기일 때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파는 깊이가 깊어지면 이렇게 땅을 팔 텐데, 여기에 설치되는 요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흙막이를 설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흙막이에 관한 뭐 재료라든지 그 다음 나머지 어떤 구성품 이런 것들은 잠시 후에 정리를 해보고, 지금 오픈컷보다는 흙막이를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흙막이 자체가 공벽을 보호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깊고 더 큰 구조물에 저와 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 저렇게 흙막이를 이용을 하는 방법에다가 조금 더 이제 깊게 파서 혹은 조금 더 넓게 파거나 혹은 집안 자체가 연약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흙막이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버팀대를 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강부지를 대줘요. 요거를 우리가 버팀대 공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버팀대 공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레이커라고 그래서 이렇게 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수평 버팀대, 이거를 경사 버팀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요즘 레이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사 버팀대라고 우리 한글로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겠지만, 실무에 계신 분들은 이거 뭐 레이커 공법이다 보통 이렇게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흙막이에다가 이렇게 보강부재를 대서, 보강부재를 어디에다 댔어요? 내가 땅을 파고자 하는 안쪽에서 보강부재를 저와 같이 대는 방법으로 이렇게 버팀대를 설치하게 되면 얘보다는 조금 더 큰 구조물, 그 다음에 깊은 그와 같은 시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안에 저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니까 내가 땅을 파거나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버팀대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버튼이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타이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스앙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타이백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뭐예요? 흑막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더 한 번 더 보강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게 아니면 그 다음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더 큰 구조물이라든지 깊게 갔을 때 이 자체를 이렇게 이와 같은 구조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우리는 구조체 흑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조체를 줄여서 얘를 구체 흑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 SCW, 그래서 얘는 뭐냐면 소일 시멘트 월이라고 하는 거죠. 흙하고 시멘트를 섞어서 벽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CIP,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지정에서 배울 겁니다. 지정을 만들 때 우리가 프리팩트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건데, 여기서 그냥 이런 방법으로 내가 만들어 간다라고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뭐 있어요? 이렇게 지하 연속벽을 만들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시멘트하고 흙이 섞여서 만들어가는 방법이고요. 요거까지만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얘는 말뚝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방법이고, 구조체를 만들어가서 만들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 여기 있는 흑막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재 흑막인을, 그래서 잠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자, 이런 식에 해당하는 걸 설치하는데, 여기는 구조체를 만들어 가니까, 그렇죠? 구조체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쪽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기밀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물도 잘 차단할 수가 있고요. 일단 벽체 두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흑막에 따르는 우리가 공법을 설명할 때,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하연속벽이다라고 하는 거를 특징을 나중에 잘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품질이 나쁘게 설명하면 틀린다,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돼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냥 우리가 흑막으로서는 가장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 보니까 이렇게 오픈컷에 해당하는 것들, 해당하는 그림이 나와 있고요. 휴식각과 경사각에 해당하는 거 설명을 했고, 거기에 뭐 대매우기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흙을 대매울 때는 30cm마다 30cm 흙을 채우고 한 번씩 우리가 다져요. 다진 밀도는 원 집안의 95% 이상이 나오도록 다져간다라고 하는 것 정도를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 다질 때 모래 집안일 경우에는, 모래를 넣고 다질 때는 물다짐으로 다진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건 이제 물로 왜 다지는지는 콘크리트 시간에 가서 제가 모래와 물과의 그 부피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때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모래 집안에서는 내가 물다짐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터프하기에 해당하는 공법을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공법을 설명하기 앞서서 여기 흑막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우리가 흑막에 구조체 흑막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흑막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흑막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흑막이가 저게 이제 재질에 따르는 것들 종류를 보면, 자, 종류에서 요거는 지금 재질에 따르는 종류죠. 재질. 자, 재질에 따르는 종류인데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강판이에요. 강판. 우리가 금속의 판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강제 널말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제 널말뚝. 강제 널말뚝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재 보면 거기 시트 파일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이 쭉 나와 있죠. 거기 그림을 잠깐 보면 테를루즈, 유니버셜, 우리가 거기서 보니까 뭐 심플렉스, 랜선, US 스틸, 라르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문제가 그냥 어떤 그림을 주고 흑막에 너를 이름을 써라라고 해서 이름을 맞춰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오른쪽에 나온 문제가 이제 최근의 문제인데요. 그냥 흑막의 널 중에서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한 것을 물었죠. 그러니까 시트 파일. 그래서 강제 널말뚝이다. 그래서 영어로 시트 파일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흑막에서 우리가 어미말뚝하고 흑막이 널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흑막이 너를 사용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휘말뚝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H형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땅속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어휘말뚝을 박습니다. 이 박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항타라 그래서 때려서 박는 방법이 있을 거고, 내가 여기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보링이죠. 구멍을 천공을 한 다음에 그대로 얘를 세워서 넣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든지 간에 이 항타를 이렇게 H형광을 박아 놓고, 이렇게 H형광을 박아 넣죠. 박아 놓고 흙을 파게 되면 이렇게 H형광이 나와요. 이 H형광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널말뚝을 이렇게 끼워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얘를 어미말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토류판, 얘를 흑막이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평면상에서, 그대로 위에서 평면상에서 제가 그린 그림을 여기다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뭐 이런 식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가겠죠. 이렇게 갈 거고, 흑막이널을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토류판을 끼울 때는 이 어미말뚝에 들어가는 깊이가 4cm 정도 이상이 항상 물리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만약에 물을 차단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목재 흑막이널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일로 물이 흘러나오니까 뒤에다가 우리가 한 것 같은 그 물을 차단하는 풀을 설치해 가면서 흙을 메꿔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고, 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못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못을 박아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가는 여러 가지의 규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여기서 정리하지 않고 일단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 있는 게 우리가 흑막이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흑막이 공법만 사용한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흙이 이렇게 밀어내면 이 자체가 이렇게 휘어지겠죠. 휘어지니까 그 휘어짐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H형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똑같이 부재를 이렇게 쭉 가면 설치를 해요. 그림이 좀 모호하게 되니까 저는 사각형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설치합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우리가 보통 띠장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요. 그럼 띠장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버팀대를 대게 되면 이 띠장에다가 버팀대를 이렇게 대는 거죠. 띠장에다가 버팀대를 대서 좀 더 보강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게 어미말뚝하고 우리가 흑막이널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즘은 이제 거의 안 보입니다만은, 예전에는 여기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목재 널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전부 다 배제를 해서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류에 따르는 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고요. 자, 흑막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토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토합. 이 토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흑막이에 작용하는 토합이라는 거죠. 지금 이 관계를 수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지금 흑막이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흑막이 그러면 이제 어미말뚝하고 흑막이널을 포함한 상태를 우리가 보통 흑막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 토합은 사실은 이 자체가 어떻게 토합이 작용을 하냐면, 원래 흙이 이렇게 있던 거잖아요. 원래 흙이 이렇게 했던 건데, 내가 지금 이만큼의 흙을 내가 덜어낸다라는 거죠. 덜어내는 거니까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거고, 이런 모양은 사면에서 흙이 이렇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은 토합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토합을 내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 흑막이널을 깊게 박으면 이렇게 토합을 밀을 때 이 길이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발력이 발생을 해서 저 부분에 대한 우리가 모멘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저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얘는 사실은 또 이렇게 된 힘하고 이렇게 된 힘으로도 나눠야 될 거예요. 나누어서 각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힘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죠.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흙막이 배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뒷면의 의미라는데, 이 배면에서 이쪽으로 작용하는 토합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라고 봤더니, 이 토합 자체는 이렇게 아래로 가면 갈수록 증가가 되는, 이렇게 등변 분포 중 같은 기울기로 변하는 하중이다 라고 하는 토합으로 저렇게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우리가 등변 분포 하중의 경우는 이렇게 집중 하중으로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집중 하중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합 응력상에 해당하는 띠장을 설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띠장은 반드시 여기는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 띠장 자체는. 그랬을 때 이 전체의 높이를 우리가 H다라고 하면, 얘는 얼마 높이에? 3분의 1이죠? 3분의 1 H에 해당하는 높이에 응력상 띠장은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저거 하나만 설치하는 건 아니죠. 여기도 아마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응력상 해당하는 띠장은 반드시 여기 설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3분의 1이 답이 되는 경우가 있고, 3분의 2가 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 집안으로부터 얼마에 설치하냐 그러면 3분의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텁하기 밑면에서부터 얼마냐 그러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높이에 우리가 띠장을 설치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금 토합을 보니까 우리가 종류를 봤는데, 지금 제가 그림으로 그리듯이 이렇게 작용하는 토합이 있어요. 이 토합을 우리는 주동 토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토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토합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수동 토합이다라고 얘기해요. 토합은 저렇게 주동 토합과 수동 토합이 있습니다. 이 여기서 이렇게 밀어가는 이 힘은 이게 이제 수동 토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수동 토합의 예를 들어본다면, 이렇게 경사진 중에서 내가 텁하기를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밀리지만 여기는 이렇게 안 밀고 여기는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동토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흙막이 쪽에는 그러면 배면에서 흙막이 쪽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고 반대편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을 거란 얘기죠. 이 부분을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흙막이가 어쨌든 재료니까, 그렇죠? 이렇게 지금 단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토합에 해당하는 주동 토합은 지금 이렇게 작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자, 우리가 수동 토합은 뭐 이쪽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띠장을 포함해서 버팀대가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띠장은 보통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자, 띠장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얘는 우리가 반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력. 그래서 우리는 주동 토합하고 이렇게 주동 토합하고 수동 토합을 더한 힘하고 반력하고는 어디가 항상 더 커야 돼요? 반력이 무조건 커야 되죠. 크거나 같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흙막의 안정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들도 기억을 하시려면 우리가 토합의 종류도 알아두시고, 얘는 우리가 반력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이 반력의 의미 모르시는 분 없죠?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이거 외력이라고 그랬고, 얘는 내력이라고 그랬고, 이 물체가 놓여있는 지점에서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작용하는 힘, 이게 우리가 반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토합의 관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거기 이제 교재에 보면 뭐 주동 토합이다, 수동 토합이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면 여러분들 충분히 내용들을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가서 이렇게 이와 같은 흙막이가 붕괴가 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흙막이의 붕괴 현상이다라고 하는 게, 이 흙막이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뭐다? 공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보호하지 못했을 때도 우리가 붕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붕괴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약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흙막이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흙막이가 설치되어 있을 때 여기 하부의 흙이 이렇게 쌓이는 현상들을 우리가 붕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도 붕괴라고 하지만 요거 자체도 붕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붕괴는 이렇게 하부의 흙이 저와 같이 쌓이는 현상들을 의미한다. 이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둬야 되고요. 우리가 히빙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보일링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 파이핑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셋 다 공통적인 현상은 이렇게 흙막이 저면에 흙이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현상, 이걸 우리가 히빙, 보일링, 파이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인이 뭐냐? 히빙이다라고 하는 것은 흙막이 이 배면에 있는 토합이나 다른 건물들이 있으면 건물의 중량, 이런 차이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흙이 솟아오르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토합이다. 그 다음 이렇게 중량의 차이다. 이거를 가지고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보일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압수의 상승입니다. 피압수의 상승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하수가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 지하수가 위로 올라오면 여기가 어떻게 좀 지면이 약해지겠죠. 액상화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액상화 현상에서 여기가 좀 약해지다 보면 그 흙을 이기지 못해서 저와 같이 불룩해지는 현상들을 의미합니다. 자, 파이핑이다라고 하는 것은 흙막이 여기에 구멍이 뚫린다든지 아니면 이 틈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막이 널에 구멍이 뚫린다든지 그 틈새죠, 틈새로 물하고 흙이 섞여 나와서 같이 떨어지면서 아래로 불룩하게 솟아오르거나, 아니면 여기 틈새가 이렇게 져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원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흙막이 밑면에 흙이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히빙, 보일링, 파이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용어를 물으니까 이 원인들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얘네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좋지 못한 거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대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워야 되죠. 자, 대책입니다. 원인을 알면 우리가 대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토합을 줄이고 중량의 차이를 줄이는 거죠. 얘네들이 이쪽에까지 흙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중 흙막이 널을 설치합니다. 여기 이중 흙막이 널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두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흙막이 자체를 두개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두개 한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흙막이 널을 깊게 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되겠죠? 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렇게 발력에 해당하는 수치는 커지니까 밑에는 더 안전성에 해당하는 거 좋습니다. 흙막의 널은 이런 현상들을 다 방지하려면 무조건 깊게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기준에서 우리가 요 하부로는 2m 정도까지는 반드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미멀뚝을 박아야 된다.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죠. 깊게 박으면 좋기는 하지만 단점이 있죠. 뭐예요? 그렇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가 그 깊이를 조절을 해서 우리가 시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피압수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 그렇죠? 여기 피압수는, 얘는 뭘 통하면 돼요? 그렇죠. 지하수를 낮추면 되죠. 배수공법이다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서 지하수위를 낮추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얘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부를 계량을 해도 되죠. 어느 하부? 여기요. 이 부분을 내가 집안을 계량을 해서 저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아울러 이런 파이핑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은 양질에 이렇게 재료를 쓰고 시공을 철저하게 하면 우리가 저런 현상들은 막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고 나면 저와 같은 방지책까지도 우리가 손쉽게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흙막이를 설치할 때 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주의사항.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어미말뚝 간격은 1에서 2m 정도에 해당하는 간격으로 뭐 상황에 따라서 저걸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널 있죠. 흙막이 널.
아까도 했지만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흑막이 넓은 이렇게 하면 요 숫자죠. 이게 4cm 이하 40mm 이상은 저렇게 반드시 저렇게 물려주도록 하고요. 보통 1 내지 1.5m마다 이렇게 흑막이 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못을 박아서 대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구부려 놓죠. 이렇게 구부려서 제가 움직이지 않도록 저와 같은 내용들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서 우리가 띠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죠? 띠장의 이음은, 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가면서 우리가 흑막 전체를 돌아가면서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버팀대 간격의 4분의 1 지점. 이게 예를 들어서 띠장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평면에서 보면 그러면 여기 버팀대가 이렇게 돼 있겠죠. 우리가 구조적인 거를 따져서 이렇게 되겠죠. 모멘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토합이 작용하게 되면 이렇게 휘니까, 그렇죠? 휜 모멘트가 어떻게 최소가 되는 지점을 내가 이음의 위치로 삼아서 저렇게 이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는 거고요. 버팀대의 경우는 이렇게, 자, 버팀대는 지금 수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흙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흙이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얘를 그냥 수평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처지게끔, 이렇게 원래 수평에서 중앙부가 살짝 처지게끔 저와 같이 해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치켜내림인데 전체 길이의 얼마까지 200분의 1 정도까지를 치켜내려간다 라고 하는 거 정도만 하시면 흑막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모두 다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